자,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로얄동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로얄동이랑 부동산에서 말하는 로얄동이 다를 때, 내가 보기엔 우리 동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이상하게도 다른 동이 더 인기가 많을 때가 있죠. 거래도 빠르고 가격도 높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로얄동 공식,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향이고 중심동이고 학교가 가깝고 커뮤니티 시설과 인접하고 조망이 확보되고, 그리고 뭐 코너 라인은 피한다? 대략 이 정도. 배치도만 보면 아, 이 동이 로얄동이겠구나 하실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동들이 인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이 안 통할 때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딱 공식에 맞는 동인데 거래는 뜸하고 시세도 별로 안 오르고, 반대로 공식에 어긋나는 동인데 훨씬 잘 나가고 프리미엄도 붙어요. 제일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로얄동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다른 동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죠. 왜 사람들이 다른 동을 더 선호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공식은 기준일 뿐 정답이 아니에요. 현장은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선택이 쌓이고 쌓인 축적이 지도 위의 이상적인 위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단지일까요? 지도나 배치도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단지를 선택한 사람들, 그 아파트의 수요층이에요. 왜냐면 로얄동은 구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모인 자리에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수요층은 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 평형만 봐도 감이 옵니다. 만약 우리 아파트 단지가 20평대 위주다. 그럼 청년이나 신혼부부, 직장인이 많겠죠. 30평대가 중심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40평 이상 대형 평수 위주다. 자산이 있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주요 수요층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요층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로얄동의 기준이 갈라집니다. 먼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들은 출퇴근이 제일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이나 역세권이 가까운 동을 찾는 건 기본이고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저층을 선호하는 세대도 꽤 있어요.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연결되는 동, 말 안 해도 아시죠? 인기가 많습니다. 주말엔 마트나 카페,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상가랑 가까운 동, 이게 생활에 훨씬 편하다고 느껴요. 낮에는 대부분 집에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선이 짧고 효율적인 동을 더 선호하죠. 결국 이분들에게 로얄동은 조망이나 채광보다 출퇴근이 편하고 생활 동선이 좋은 동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들, 이건 명확하죠. 무조건 초등학교와의 거리예요. 이게 곧 로얄입니다. 아이의 통학길이 짧고 안전한 동선이 중요하고 놀이터나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 위치, 이 모든 게 기준이에요. 중장년과 노년층은 또 다릅니다. 조용한 동, 공원이나 병원이 가까운 동, 심지어 오르막길 없는 평지 동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이걸 편한 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후의 삶의 질을 반영한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단지인데도 서로 다른 동을 로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단지가 그 수요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동을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얄동은 좋은 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선택하는 동이다. 바로 이겁니다. 선택이 로얄을 만듭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간은 계층의 표현이고 선택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기 진술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디에 사느냐, 어떤 동을 고르느냐는 그냥 집 고르기가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진짜 로얄동을 알고 싶다면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동네, 그 구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얄동을 만든 건 사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그 선택,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입지의 4대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동네를 고를 때만 쓰는 기준이 아닙니다.
강남이 왜 비싼가, 노른자 입지가 어디인가 할 때 쓰는 그 기준이 놀랍게도 아주 작은 단지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통, 상권, 학군, 공공인프라 이 네 가지는 강남과 수도권 외곽을 가르고 각 동네의 상급지와 하급지를 가르고 한 동네 안에서 대장 아파트를 가르고 한 단지 안에서 로얄동을 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입지의 네 가지 축이 축소되어서 단지 내부에서 다시 펼쳐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인 교통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아파트 단지는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 마을, 곧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일자리까지 가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단지 입구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은 사실 내 출근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입구와 가까운 동, 주차장 동선이 짧은 동이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겁니다. 상권은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짜주는 구조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 카페 이게 가깝다는 건 귀찮은 일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나 신혼부부는 주말에 이 동선을 많이 타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나 외부 상권과 가까운 동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학군은 입지를 좌우하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동네 단위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배정이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그 기준이 더 미세해져요. 초등학교 후문에서 얼마나 가깝냐, 학원 차량이 단지 어느 쪽을 먼저 도느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학원에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 공원, 병원, 복지시설 같은 공공인프라는 한마디로 삶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장년, 노년층 수요에서는 이 요소가 절대적이에요. 젊을 땐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선을 줄이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됩니다. 공원 산책로가 가까워서 매일 걷기 좋고 근처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게 단지 내에서 어느 동을 고를지를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보세요. 각 입지의 요소들이 작용 범위가 좁아질 뿐이지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왜 이 동이 인기가 있지가 아니라 이 동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로 바뀝니다. 사실 로얄동은 수요가 축적된 자리에 결과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지리학까지 한 단지 안에서 그 모든 요소들이 뒤섞여서 어디가 진짜 로얄동이냐를 결정합니다. 이른바 아파트의 인문학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 동은 로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내 아파트에 로얄동을 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좋은 동을 고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지의 수요 구조의 가치와 흐름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